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 창업한다고 해서 응원 겸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아마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 5가지를 인지하고 변화를 줬더니 1년 동안 평균 월 매출을 1억을 달성했어요. 사실 이 내용만 알고 실행에 옮겨도 여러분의 창업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자신합니다.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들도 혹시나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5가지로 함축해서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집중해서 같이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대표님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이길 대표 이민규고요. 동양솥밥이라는 브랜드 외에 다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창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창업한 지는 15년 차고요. 직영점으로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브랜드는 어떤 걸 해보셨나요? 강남역에서는 냉면집을 했었고요. 홍대 연남동 쪽에서는 음료수 가게를 했었고, 그리고 연남동에서 샌드위치 가게도 운영을 했었고, 안산 중앙동 쪽에서는 덮밥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 점주로서, 프랜차이즈 점주로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브랜드들은 마라홀릭, 동양솥밥, 그리고 신음이라는 술집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하시면서 후회하셨던 적이 있나요? 많죠. 돈과 시간을 좀 많이 날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창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성공 방식을 한 5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이 5개만 좀 죽어라 파시면 뭐 창업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돈이 아니라 장사를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장사에 집중을 하다 보면 매출은 분명히 오를 것이고 돈은 벌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의 매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멘탈을 소비합니다. 장사라는 건요,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모님 때부터 물려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요리 개발부터 디자인까지 본인이 다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상황들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거는 유지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유지 관리라는 건 뭐냐면 항상 하던 대로, 항상 깨끗하게, 항상 친절하게, 항상 맛있게,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저는 장사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그냥 일반 개인 장사나 그런 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해당이 되고요. 개인 장사 같은 경우는 사실 메뉴 개발부터 디자인까지 본인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창작적인 것들을 많이 필요를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힘든 분들한테 디자인이나 메뉴 개발을 프랜차이즈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으십니다. 두 번째, 벤치마킹을 잘해야 된다. 벤치마킹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평가를 하려고 해요. 이곳에 가서 안 좋은 부분을 보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곳에 가면 왜 이곳이 잘 되는지를 갖다가 체크를 하고 그걸 내 걸로 가져왔을 때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은 단점을 보는 게 아니고 장점을 보고 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매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렇게 그렇죠. 단점을 보면은 그냥 평가를 하는 건데 장점을 보면 내가 그걸 가져와 가지고 시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벤치마킹을 가게 되면 반대로 내가 평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배울 게 없습니다. 벤치마킹에서 봐야 되는 것들, 우선 음식의 구성, 어떤 메인 메뉴에 어떤 사이드들이 나왔는지, 메인 메뉴는 좀 약하지만 사이드 구성이 어떻게 탄탄하게 돼 있는지, 이 메뉴가 가족 구성원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 개인한테 맞는 건지 아니면 데이트적인 것들이 맞는 건지, 그 메뉴 구성과 또 연계되어 있는 게 상권에 대한 이야기, 이 메뉴 구성으로서 이 상권에 와가지고 성공 가능한지, 그리고 이 가게는 어떤 브랜딩이 돼 있는지, 뭐 전체를 다 한 가게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가게거든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이라도 잘 되는 가게에서는 꼭 배워오려고 하죠. 왜냐면 인테리어가 엉망이어도요, 메뉴 구성이 좋으면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요. 메뉴 구성이 별로여도 인테리어가 뭐 그 상권에 맞고 소비자한테 맞는다고 하면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갔을 때 잘 되는 가게 왜 잘 되는 거야? 라는 장점을 꼭 하나씩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한다.
저희가 한참 뭐 유행이었던 탕후루나 대만 카스테라나 그런 것들을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트렌드라는 거는 유행이 와서 그 유행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았을 때에 저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잠깐 그냥 왔다 가는, 유행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한다라고 세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지금 유행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유행이 되고 우리 가게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들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잘 보고 그것들을 우리 가게에 얼른 빨리 흡수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라탕이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어느 순간 술집에서도 마라탕을 팔기 시작을 해요. 뭐 마라 전골이니 뭐 여러 가지 마라 치킨이니 막 치킨집에서도 팔고 많이 판다고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라가 유행이지만 내 가게에서 마라를 어떻게 접목시킬지, 왜냐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정이랑 미나리가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인스타에 많이 뜨고.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R&D실에서 빨리 개발을 해서 뭐 미나리 항정이라는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보면서 요즘 미나리랑 항정이 좀 유행인데 여기 솥밥집에도 미나리랑 항정이 있어, 들어오게 되거든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내 브랜드로 어떻게 흡수시킬 건지, 그래서 트렌드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오래가는 장사여야 한다. 말씀드렸다시피 탕후루 같은 경우 정말 유행이었잖아요.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핑거푸드라고 하는데, 핑거푸드는 보통 찬바람이 한번 불면, 가을이나 겨울을 한번 지나면 그 다음 해까지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거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시설비도 있고 권리금도 있고 막 그럴 텐데 회수가 안 돼요. 지금은 막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찬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그 유행은 다시 봄바람을 타고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사를 하시더라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장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유행만 쫓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쉽고 빨리 돈 번다. 근데 세상에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조금 내가 손이 더 가고 좀 힘들더라도 좀 오래 갈 수 있는 장사를 가시는 게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고 빠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는 사장님이 힘드셔야지 손님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장사 찾지 마시고 조금 내가 힘들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장사를 찾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아시는 분 중에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인데 대창을 하신 분이 있어요. 뭐 국물 대창 이런 거, 국물 떡볶이 뭐 이런 것처럼 하신 분이 있는데 메인 메뉴가 그거였어요. 대창이었어요. 그래서 대창이 그때 조금 유행이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9개 점까지 오픈을 했는데, 문제는 대창 수급이 어려워진 시기가 왔거든요. 그 시기 때 마냥 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지만 우선 대창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9개 가게를 그냥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예전에 무한 연어집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 또한 한 번에 없어졌어요. 왜냐면 메인 메뉴가 너무 이렇게 딱 시장 변동성에 있어서 잘 움직이는 메뉴라고 하면 그게 흔들어지면 브랜드 전체가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사는 조금 피하는 게 맞지 않나. 뾰족한 것보다는 시장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브랜드가 맞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가져가지고 동양솥밥이라는 또 브랜드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저희는 솥밥이 주체고 위에 있는 토핑들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거든요. 저희 메뉴 중에 야키도리 솥밥이라는 게 있어요. 닭 종류가 올라간 거거든요. 야키도리가 한참 입에 좀 올라온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야키도리를 했어요. 메뉴를. 뭐 잘 나갔어요. 젊은 층 20, 30대한테 잘 나가거든요. 야키도리 솥밥이 잘 나갔다가 보통 닭정육을 해외산을 써요. 근데 해외산에서 2달 동안 수입이 전국에 닭정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2달 동안 닭정육을 안 팔았어요. 다른 메뉴가 탄탄하니까. 그리고 물류가 조금 수급이 괜찮아지면 다시 야키도리 솥밥을 다시 판매를 하고 좀 유연성 있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5번째, 마인드 세팅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라.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가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손님들한테도 불친절하게 되고 잘 해야 되는 일도 안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게 분위기를 갖다가 좋게 하고 텐션을 높여야 돼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밖에서 가지고 온 내 이 감정을 가게까지 가져오시는 사장님들이 있어요. 밖의 일은 밖의 일이고 가게 일은 가게의 일이에요. 왜냐면 가게는 회사와 같은 곳이에요. 저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친절해야 돼요. 근데 그 감정을 가져오시게 되면 불친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감정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 마인드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요즘 직원들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열받아요. 화가 나요. 근데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사장이 너무 화가 나서 직원들한테 그때 직원들 그렇게 살지 말라 어쩌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남아있는 직원들조차도 나도 그런 사람인가? 나도 그런 대우를 받고 있나? 분위기가 전체가 다 안 좋아져요. 사장님은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고 해도 그냥 갑자기 막 퇴사하는 친구 있어서 막 인원 때문에 막 고민하는 그 상태이시더라도 가게에 나가서는 뭐 그럴 수 있지. 파이팅 하자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딱 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갖다가 다 똑같이 만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바꾸셔라. 오늘 얘기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째, 돈이 아니라 장사를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 벤치마킹을 잘해야 된다. 세 번째,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 네 번째, 오래가는 장사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마인드 세팅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라. 앞으로 장사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공유 드릴 테니까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